안녕하십니까. 2020년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연수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대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작성의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작성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든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역량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분석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평가 영역별로 나타내지는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자주 묻게 되는 질문들과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과 자율문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통문항에서는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문항은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문항으로, 문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문항입니다. 자율문항은 공통문항 이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문항을 들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신 부분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또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같은 경우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지만 해당 모집단위, 즉 학과겠죠.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보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경인교대라든지 진주교대, 춘천교대에서도 같은 문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 중에서 좀 알고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통문항은 2015년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자기소개서 문항들은 대학마다 서로 달리 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간소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련이 되었으며, 공통문항의 이러한 키워드는 1번에서 보면 학습 경험, 2번 문항에서는 교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 3번 문항에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능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작성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과, 비교과, 인성활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비교과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의 중요성을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과는 단순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원 학과에서 전공과 교양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지원자의 학업 역량은 각 문항을 통해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항에서 학생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의 의도라든지 답변자의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질문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오류가 학습의 경험을 단순 성적만으로 한정지어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라든지 자신의 공부법을 말씀드린다든지 학습 노트, 즉 학습 플래너 등의 이야기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학생 1번에 보면요. 성적표, 수면 노트, 순수 공부 시간을 통한 공부량을 높이고 전교 등수가 올랐고 성적 향상에 대한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 단순 나열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자의 의도대로 좋게 작성이 되었다면 그 수준에 따라서 변별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나 언급할 만한 학습 경험이 만약 없다면 어떨까요? 학교 내에서 기회가 항상 존재했지만 그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될까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학생보다는 보다 폭넓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많이 기재하였습니다. 칼럼을 탐구했다거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통념을 깨는 견해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느낀 바를 나타내었죠. 그래서 1번 학생과 2번 학생 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고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바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문항 중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습 동기, 학습 과정, 학습 성취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학습 경험과 관련되어 많이 작성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법일 겁니다. 교과 수업, 독서 활동 등을 통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 습득한 지식의 활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극적 학습이 아닌 능동적 학습 경험을 통한 서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학습 경험, 학습 노력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원학과와 관련된 관심과 노력, 활동을 통해 해당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러한 학습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항목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등 거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 이 학업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 이외에 2번에 있는 의미 있는 교내활동이라든지 3번에서 질문하는 인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진로 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던 활동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킨 교육활동이 있다면 그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 학교 생활 중 가장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했던 기억이 있는지 그 경험을 기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성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성이라든지 성품을 갖추고자 스스로 노력한 학생을 찾고자 한다고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등 개인적 성품과 관련된 부분과 나눔과 배려, 팀워크, 협동, 대인관계 등 타인과의 관계 능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개인적 측면만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따돌림당하는 학생과의 관계라든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주었던 도움, 희생, 그리고 봉사활동에 관계된 부분만을 강조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인이 느낀 점과 공동체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실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 등에서 보였던 공동체 활동, 배려, 협력 간의 사례, 조화로운 교우관계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문항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세 가지 문항에서 보고자 했던 다양한 평가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평가 영역을 다르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대학이 학생들의 어떠한 역량을 찾고자 하는 부분은 유사합니다. 학업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인성에 관련된 부분, 리더십, 아니면 갈등 관리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해당 영역별로 과연 어떤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성취도는 석차 등급을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의 지표와 교과목의 이수 현황이라든지 학업 의지, 노력 등을 토대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교과 성적 수준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학기, 학년별 성적의 추세는 어떠한지, 전공 수학 능력이 필요한 과목 성적은 어떠한지, 즉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성적의 추이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공과 관련하여 노력한 교과, 비교과적 활동은 어떠했으며 그 활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찾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적의 추이나 전공 관련 분야의 성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기소개서 1번과 2번 문항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업 의지나 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습, 학업을 수행하는 자발적인 의지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는 정도는 스스로 어떠한가, 성취 동기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보였는지, 교과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주 평가 요소일 겁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세특사항이라든지 독서 활동 사항에서의 자기주도성을 갖고 교과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를 갖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다양한 탐구 활동 속에서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지,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특, 창체, 동아리, 진로란에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한 학교 내에서의 수행평가라든지 프로젝트 활동, 교과활동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협력이라든지 리더십을 좀 강조할 수 있다면 3번 문항에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 이해 노력, 준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원 전공에 대해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체 진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보고서, 독서 활동,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자기소개서 1번과 2번, 일부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에서 4번 문항에서도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배우고 느낀 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원 전공에 대한 교과 관련 활동, 세특사항이라든지 수상실적 등이 이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런 관련 활동들을 했는지 여부와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체 활동을 하였는지,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 활동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수행평가와 진로의 연계, 동아리 활동, 독서, 창체, 수상능력 등의 심화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2번이라든지 일부 대학에서 4번 문항에서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능력은 공동체 속에서 보여준 협동에 관련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인들을 설득하고 협력의 관계로 이끌어내는 점이 있는지, 공통의 과제, 실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축제 등 그 활동을 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력 활동 경험에서 보여준 태도나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며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배려심을 보이는 태도와 행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려고 하는 경험이 있는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눔을 생활하고자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핵심인 부분입니다. 즉, 봉사활동 등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양보나 배려 등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2번이나 3번 문항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 능력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공통 과제 수행이나 다양한 활동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크할 만한 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발표 활동이라든지 토론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이나 3번 문항에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덕성이나 성실성은 어떠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의 정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여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노력하였는지, 학생의 본분에 맞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해 나갔는지 라는 부분들이 도덕성이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도덕적 용기와 성실함을 나타낸 경험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기소개서 3번이나 4번 문항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 활동에서의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 그리고 주어진 일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외연을 확정하려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즉 본인이 주체가 되어 활동한 경험들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일부 대학에서는 4번 문항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교내 활동 등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지,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거나 이끌어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집단 속에서의 활동 경험이라든지 공동의 목표, 성취 경험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자기소개서 3번과 4번에서 작성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그런 경험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과 4번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평가 영역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긴 하였지만 사실상 대학에서는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또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지금 영역별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한 가지 내용 속에서도 학업 역량, 의지, 자기주도성, 리더십 등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갈등 능력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활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의미가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찾고 그 활동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영역에 장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과 몇 가지 주요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한된 주어진 글자 수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작성하는 부분에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분량을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분량이 넘치도록 써보시고 추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처음 작성된 글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글을 함께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에서 리더십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를 평가한다면 그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영역별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시어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평가 기준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역량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쓸 내용이 없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쓸 내용이 없다는 점을 파악한 순간부터는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또한 그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한지, 만약 기재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활동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할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기록부를 보시고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 중에서 내가 정말 이 활동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거나 나를 변화시켰던 활동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록해 보시고 그 내용들이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 활동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그런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점이 강점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되었으면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이제 살을 붙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정리해 본 글을 문장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자기소개서를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 교내활동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활동 중 3개 이내로 작성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꼭 3개를 써야 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2-3개 정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3개를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라면 2-3개, 적게는 1-2개 정도도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활동에는 수많은 활동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좀 다양성이라든지 깊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항목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역량, 강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나타나는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즉 3년간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초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활동 스토리를 미리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에서 1번에서 3번 이 항목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끔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문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충실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좀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공인 어학 성적, 해외 활동 실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지원자의 성명이나 출신 고교,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님의 실명, 아니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를 훌륭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의사항,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을 기재했을 시 감점이 되거나 크게 나아가서는 사정 제외 처리되어 불합격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좀 간결하게 담기를 권고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위주로 자신의 느낌과 변화상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장한 점을 좀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조했을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글들을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거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활동들만을 나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란한 미사여구를 쓰거나 추상적이 그리고 모호한 표현들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원 동기가 애매모호하고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오타, 맞춤법의 오류나 형식상 오류, 내용들이 부실하는 등 성의가 부족한 글들로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피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많은 대학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글과 아래에 있는 글들은 유사도 검증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만을 일부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작성이 되었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누구 거를 보고 뺏기거나 아니면 검색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이야기, 고등학교 3년간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성을 기울이고 그 차별성은 즉 본인의 생각을 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대 걸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 자기소개서를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나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나의 진로를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으로서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진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좀 큰 틀에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의 본분에 맞게끔 학교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즉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겠죠. 또한 학교 생활의 기본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학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외부 활동은 기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리더십의 발휘 경험이라든지 수행평가, 봉사활동 또는 기타 다양한 교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의 참여가 추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보고 또한 토론해보고 발표하는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하는 학과, 대학의 홈페이지와 친숙해지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과 소개 자료라든지 전공 커리큘럼, 학생부 종합 가이드, 전공 특강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학과라든지 대학의 홈페이지를 탐색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내가 희망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대학의 그 학과가 운영되는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라든지 대학의 홈페이지를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책을 읽어야지 좋은지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본인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학생으로서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학생으로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의미로 독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활동 속에서 다양한 발표는 지속적인 훈련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 평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발표 활동들이 면접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내 역량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학교 생활기록부는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기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어떠한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와 대조될 수 있게 본인이 그 결과를 보여줬던 활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활동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B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런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